제가 전문 사진 심리 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일이 국가폭력 피해자분들에게 이 사진을 통해서 나를 느끼고 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권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해마다 5월이면 우리가 5.18을 기억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5.18 피해자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5월을 얘기하고 5월의 상처를 우리가 넘어서자, 또 진실을 알아야 된다, 이런 활동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 장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저는 이분들한테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이분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나를 느끼는 것은 물론 자신을 중심으로 한 80년 5월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하실 수 있도록 권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의 사진을 통해서 자신을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방식의 과정들을 권하고 있는데요. 힘들지만 그 첫 번째가 상처와의 대면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기억과 대면하는 과정들을 토대로 그 상처의 기억을 스스로 재해석해서 조금은 다른 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자신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권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원존재와의 대면이라고 해서 원래의 나, 5.18을 잠시 내려놓고 원래의 나, 어릴 적의 추억, 이렇게 내가 무언가 이렇게 재미있는 유희적인 어떤 상황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간이나 공간과의 대면, 또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과의 대면, 이런 과정들을 꾸준하게 같이 권하는 시간들을 토대로 자기 자신을 내 어떤 것들을 온전하게, 자신의 가치를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성전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상처와의 대면에 우리 이성전 선생님께서 직접 이루어내신 과정들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전 선생님은 1980년 광주 민주항쟁 당시에 시민군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고문을 받으셨고 수용 생활도 하셨어야 됐죠. 그때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지금도 몸의 한쪽을 잘 쓰지 못하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죠.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는 80년 5월 당시 그 체포된 시민군들에게 무자비한 고문 수사가 이루어졌던 505 보안대 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성전 선생님 고문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저 건물이 지하실이 주로 고문 수사가 많이 이루어졌던 곳인데 처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이 저 계단 앞에 섰을 때 찍으신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초점도 잘 안 맞고 그런 모습이죠. 사진으로 저거를 막 증명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라기보다는 처음 저 자리에 섰을 때 이런 두려움 반 또는 어떤 그 분노 반 이런 감정 상태에서 선생님이 찍으신 사진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 의자, 저 지하실 한쪽에 빛을 살짝 머금고 있는 저 곳에서 선생님이 고문을 받으셨었죠. 여기를 34년 만에 가셔서 그 떨리는 마음, 그 분노의 마음, 그 공포의 마음으로 찍으신 사진입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용기를 내셔서 자신에게 고문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던 경찰서 앞도 가셨습니다. 3개월간 붙잡힌 채로 고문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곳에 대한 그 공포가 굉장히 크셨는데요. 그 자리를 처음 가셨을 때 저렇게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바깥에서만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 순간에 카메라를 들고 무엇을 찍는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곳으로 가게끔 만드는 나의 힘을 갖게 되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수감됐던 광주 교도소도 그 근처에서 가서 보고요. 이거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이어서 2번, 3번 제가 또 함께 가고 또 선생님이 동료들과 함께 간 이런 시간들을 토대로 이 분노와 공포의 감정이 정말 가기 싫어했던 이곳에 가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더 이상 이곳은 내 자신에게 공포와 분노의 공간이 아니라 내가 5월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 내가 이곳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것을 내 입으로 내 이야기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선생님이 바꾸어내시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셨었죠. 80년으로 다시 돌아가도 내가 이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당위성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어내시는 겁니다. 음, 2012년에 우리 광주 5.18 선생님 피해자 선생님들과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선생님들을 만나서 다양한 형태의 치유 프로그램을, 사진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처음 자신의 상처가 있는 곳에 갔을 때 또는 그때 느꼈던 굉장히 힘든 어떤 순간들, 그리고 선생님이 그곳을 계속 가는 걸음을 토대로 점점 그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의 변화들, 그 순간을 제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그 용기의 걸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 이분들의 이름을 들어서 세상에 꺼내놓게 될 때 보여드리기 위함이기도 하죠. 광주에 가면 상무대라고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 재현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밀랍 인형으로 당시의 모습들을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반적인 관람객들은 보통 저 안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저 안으로 훅 들어가 사진을 찍습니다. 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선생님 저렇게 사진을 찍으라고 말씀을 절대 드리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이 마음의 흐름대로 가서 찍으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만 드리게 되는데, 선생님이 저렇게 서정렬 선생님이 저렇게 카메라로 밑에 들어가서 그 계엄군의 군합발 앞에 몸을 숙이고 있는 시민군의 모습을 찍은 건 바로 저게 당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고통스러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 속에 자신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예, 전남 도청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가서 저렇게 총탄 자국 있는 데를 서로 막 카메라를 들어서 찾고자 했던 선생님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당시의 모습을 또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정홍섭 선생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건 황희수 선생님이 전남 도청 앞에 전일 빌딩인데요. 바로 저 계단에서 선생님이 계엄군에게 잡혀서 강제로 무릎을 꿇리거나 워커발에 짓밟혀지거나 또는 머리를 땅바닥에 강제로 받게 만드는 뭐 흔히 원산폭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상처를 겪었던 곳입니다. 저 자리를 선생님이 정말 가지 못하셨어요. 저기를 33년 만에 처음으로 가셨는데요. 저기를 선생님이 처음에 찍으신 사진은 저 계단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찍으셨어요. 그러다가 두 번, 세 번 저 자리를 계속 선생님이 혼자도 가고 동료들의 힘으로 가셨다가 바로 저 자리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히기도 하고 나중엔 저 공간을 반듯하게 찍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엄군이 자신의 총을 겨눴던 그 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는 이런 시간까지 이루어내셨죠. 그래서 최소한 저 공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형식의 공포와 두려움의 이런 분노의 그 생각들을 조금씩은 덜어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강제 수용의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저렇게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대면의 과정들을 이루어냄으로써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면의 방식을 통해서 어떤 응어리와도 같이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살피신 또 한 분 선생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똑같이 80년 당시 시민군으로 있었던 곽기성 선생님은 당시에 머리에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 한 소년을 차에 태워서 한 왼쪽 손으로 운전해서 병원에 데려다 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통수에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피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막 누르면서 제발 살아라 살아라 이렇게 외치셨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에 내려놓고 사실은 뭐 생사 확인을 더 하지 못하고 다시 거리로 돌아왔는데 이분은 그것이 평생토록
아프셨다고 해요. 아마도 사실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그 소년의 이름 하나를 내가 물어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은 어떤 죄의식에 굉장히 오랫동안 빠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 곽희성 선생님은 5.18 신묘역을 한동안 가지를 못하셨어요. 내가 저들의 이름과 얼굴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자리에 가느냐. 그래서 이 선생님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신묘역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41기 당시에 이 모든 묘 앞에 서서 절을 하고 정면 사진 하나, 측면 사진 하나씩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어요. 정면은 이름이 나오고 측면은 태어난 시와 돌아가신 시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분의 이름과 이분의 어떤 삶을, 여생을 내가 알게 되었다 라고 해서 찍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은 전부 741기의 5.18 신묘역 묘지들입니다. 세찬 바람 불어오면 벌판에 하나이 달려가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안으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 대응할 수 없는 이런 국가 권력, 잘못된 국가 권력 그 위력 앞에 자신을 이루어했던 분들이 사진 행위를 토대로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어찌 보면 자기 부정이라는 감정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왔을 우리 선생님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는 시간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누르면서 그 앞에 나가서셨겠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성전 선생님은 이 과정들을 오래도록 치르고 나 선생님이 생각이 변하신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존재화의 대면에서 나타나는데요. 지금 보면 이 사진은 저 멀리에 고목나무가 하나 있어요. 죽은 나무입니다. 저 고목나무를 보고 저게 나랑 똑같아 라고 처음에 선생님이 생각하셨어요. 몸을 쓰지도 못했고 어떤 경제활동을 하지도 못해서 사실은 적절하게 자기 자신이 이 사회 안에 또는 가족에게 어떤 큰 일들이나 어떤 뭔가 부양의 힘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주지 못하면 선생님의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었는데, 그래서 저렇게 죽은 나무를 보고 자기라고 느끼셨던 거죠. 그러나 선생님이 조금씩 시선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고목에 핀 어떤 새싹들을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 죽은 나무에 핀 버섯을 새롭게 보십니다. 그 이전에는 저 죽은 나무에 버섯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셨어요. 그냥 단지 죽은 나무다라만 보셨다가 그 죽은 나무에 핀 저 버섯을 보면서
아, 저렇게 죽은 나무도 생명을 튀어내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지금 뭐냐면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선생님 생각을 전환해내는 이런 힘이, 내적인 힘이 생겨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그동안 그 이후에 어떤 시간들을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가지셨냐면 꽃을 엄청나게 찍으십니다. 네, 정말 우리 선생님의 카메라와 스마트폰 안에는 꽃이 엄청나게 많아요. 연세가 70이 훌쩍 넘으신 분이고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시는 분인데, 당신이 어디 산책을 가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길곳마다 곳곳마다 보여지는 이런 꽃들을 보면서 재미나게 사진을 찍으십니다. 이런 꽃들이 이전에 선생님의 주변에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러나 다시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선생님이 가져내신 거예요. 선생님들은 바다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바다. 대부분 강제되고 억압되고 갇혀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자신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분들에게 바다라는 막힌 곳 하나 없는 넓은 공간은 굉장히 특별한 편안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가면 좋은 거죠. 그리고 낚시라는 행위, 무언가를 잡는 행위, 즉 나는 모든 걸 누군가한테 잃고 다 뺏겼는데 내가 무언가를 잡는다는 이런 행위가 주는 굉장히 치유적인 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모습을 함께 또 바라보기도 하고요. 들로산으로 많이 갑니다. 저런 어떤 밝게 웃거나 신나게 웃으시는 이런 모습들, 평소 잘 안 웃으시는데 자연스럽게 웃는 시간들을 함께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찍어주기도 하시고요. 같이 가을 구경, 봄 풍경 이런 데 나들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또 내 자신을 느끼고 이해하고 아끼지 않으면 하지 않게 되죠. 무언가를 찍기 때문에 바깥을 향하는 것이 사진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내면을 향한 내 마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사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나의 마음이 쓰여지는 곳을 향한 온전한 나의 시선으로 삼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바라볼 수 있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죠.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마도 사진은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 우리들 옆에 지금처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이 세상과 다시 한번 마주해 보시기를 권유해 봅니다. 감사합니다.